네, 시그널픽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눌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따가 여쭤보긴 할 텐데 오늘 당 내에서 외교통일위원장, 상임위원장 경선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간에 모셨는데 이따가 상임위원장 얘기는 여쭤보도록 하고요. 전당대회 준비가 지금 한창 되고 있습니다. 룰 개정에서 민심 반영 비율이 20%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게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5대5 정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집권당이 이 정도로 참패한 건 헌정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당심 100%로 대표를 뽑은 그 과정 속에서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우리는 바꾸겠다. 그리고 또 국민의 민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그런 데 있어서 그냥 뭐 예전에 그 3대 7, 민심 3, 당심 7 정도보다는 아예 5대5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네.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당이 바뀌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예.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민심이 좀 반영되기는 해서 지난번에 당원 투표 100%보다는 좀 그래도 변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뭐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지난해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당원 투표 100으로 직전에 예. 룰을 바꿔서 치러진 건데 김기현 의원에게 결국 그때는 패배를 하셨습니다. 예. 워낙 뭐 김장연대부터 해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있던 전당대회였는데요. 좀 궁금한 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론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당대회가 이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보자면 뒤집힐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대한 기류를 좀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걸까요? 한 달 같으면 사실 바뀔 수 있는 거의 막바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 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대하는 태도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시험대에 올라가 있지 않죠. 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국회도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고비의 순간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아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게 잘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못하면 실망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는 뭐 토론회를 한 것도 아니고 출마 예. 선언 정도를 하고 언론 인터뷰하는 정도인데 현재까지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시겠어요?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러셨죠. 네, 그분들이 일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4가지에 대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 예. 당에 개혁할 부분이 정말로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당정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개혁 과제라든지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건 여당 대표가 되려면 당연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네 번째로는 당장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지금 의료 갈등이 거의 이제는 폭발 직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시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현안들을 밝히는 예. 이 정도가 최소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직 제대로 답을 한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예. 답을 주신 분은 있으세요? 예, 다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그 뭐 페이스북으로 올린 이유가 제가 직접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
기자분들이 많이 거기에 따라서 취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질문들을 해서 답을 듣고 음. 또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토론회를 하면서 예.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들 방송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안철수 의원이 올리신 이 의제를 좀 참고해서 예. 질문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안 여쭤보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셨어요. 안철수 의원님도 예. 전당대회 당권 주자셨는데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올린 글에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데 왜 출마 안 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사실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예. 결국은 의료 대란으로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증원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서 밀어붙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학생들도 휴학해서 돌아오지 않고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 몇 달 내로 아마 수많은 의료원들이 도산을 시작할 겁니다. 예. 지금도 매일 손해가 막심해서 네. 의료보험에서 계속 선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건 제가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은 법 위반인 거죠. 아.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예.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거지 보험을 선지급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사실이라면 네. 네. 그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 꼭 필요한 인턴이 없고 음. 공보이라고 군대 가기보다는 오히려 각 지역의 그 보건소에 파견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군의관으로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돼서 완전히 의료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예. 내년에 3,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1,500명 증원한 사람을 뽑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 7,500명의 의과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만한 의과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저 의대 교수 출신이라서 굉장히 잘 아는데요. 네. 아침부터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 대학교 1학년 때는 시체 해부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이렇게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자기가 손으로 만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적합한 사람 숫자가 뭐 예를 들면 뭐 8명이다. 네.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 다 둘러싸서 네.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저 사람 숫자가 7,500명이 되면 그런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고 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의료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네. 앞으로 몇 년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의료는 완전히 수준이 저 밑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예. 우려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의료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예. 더 역할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신 이게 거군요. 뭐 한 달 동안 당권 경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21대 때 결국은 되지 않았는데 예. 이 그 연금 개혁도 네. 당장 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매일같이 지금 계속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저한테 더 주어진 맞는 예.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후보들이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뭐 의료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해법을 갖고 있는 예. 이런 사람에 대한 좀 지지를 앞으로 하실 것 같네요,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적절하게 그 답을 내놓으면 예. 사실 그분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와 경쟁할 상대는 전부 다 우리나라 바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보면 거대 야당과 아주 소수 여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수 여당 내에서 서로 이런 또 싸우고. 다툼을 예. 한다면 네. 힘이 분산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불행한 지경에 빠질 텐데 네. 그걸 꼭 막고 싶습니다. 좀 더 큰 일을 위해서 일단 출마보다는 나라를 위한 과제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고요. 다시 그래도 전당대회 후보자들 최근에 했던 말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예. 대안을 발의하겠다. 뭐 우리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부결표 단속만 해서는 이게 논란이 끝나지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대안 제시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한 후보. 그건 저는 얘기에? 네. 바로 지난 국회 21대부터 그랬습니다. 예. 사실 이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가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이렇게 살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네. 모여서 만든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따라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젊은이가 바쳤다면 네. 그 진상을 정말 세세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게 네.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품격 있는 나라고 선진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 없이 이건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그런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네. 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이 최상병 특검법 대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예. 아마 발의 시점은 전당대회 이후가 될 테니까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 재발의했던 예. 거. 그게 아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하고 재표결이 전당대회 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의 지점인데요. 예. 사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일 그 이상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종결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7월 19일 이전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야당에서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한다면 네. 이걸로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내가 먼저 저 특검 발의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이제 발의가 되는 순서가 되면은 네.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여야 합의입니다. 여야 합의. 지금까지도 보면 여야 합의가 된 특검이 네. 그래도 훨씬 더 많았었죠. 예. 그래서 여야 합의가 돼서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다투고 그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꽃다운 목숨을 바친 젊은이를 네. 제대로 예우를 해주는 예. 정말 국가다운 국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이게 정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 젊은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좀 줄여서 이걸 한동훈 아니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최상병 특검법 대안이 발의가 된다면은 뭐 재표결 때 원래는 이제 의원님은 찬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재표결 때 이 대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시한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부결표를 좀 던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 아마 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제3자 추천이요.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대한 변협에서 추천을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 안이 올라온다면 네. 그러면 아주 마음 편하게 다들 여야 의원들 다들 여기에 투표해서 예. 이제 특검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아마도 네.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이라든지 갈등이 생길 겁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이제 의견을 밝힌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은 뭐 이 상태로 민주당이 표결을 해서
표결을 한 이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이 또 이뤄진다면 아마 그분들은 민주당 그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제 다르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하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대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안철수나 김재섭 의원들도 오히려 마음 편히 민주당 안에는 부결표를 던지고 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대안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제일 좋고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네.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안 된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뭔가 논의가 진척이 있다거나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후보 회동 요청을 본인이 거절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고 네. 우리나라 내에서도 거대 야당과 싸워야 되는데 예. 우리 이 작은 저 소수 여당이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맞느냐? 네.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과도한 편가르기 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예. 또 심한 인신공격성 발언 네. 이런 것들도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홍 시장이 좀 인신공격성으로 한동훈 후보를 지적한다고 보이시나 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일단 SNS에서는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치를 잘못 배워서 줄 세우기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러닝메이트 3명과 함께 예. 출마를 했잖아요. 이걸 비판을 했던데 러닝메이트 가지고 당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 뭐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러닝메이트 출마가. 저는 러닝메이트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사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같은 이런 의견을 가진 같은 팀으로 해서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위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정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러닝메이트로 해서 그 팀이 당선이 됐을 때 똑같은 목소리만 한다면 사실 지지 기반도 넓혀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각자가 정정당당하게 예. 싸워가지고 실력이 있는 분이 이제 각 그 포지션에 앉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반윤으로 규정하는 당내 시각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출마 선언날 나왔던 최상병 특검법 발의 문제 때문에 그건 완전 대통령실과의 뭐 갈라서기 그걸 선언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는 뭐 반윤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이세요? 저는 지금 반윤 또 친윤 반한 친한 예. 이런 프레임 자체가 다 당을 완전히 이렇게 조각조각 내고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예. 다시 봉합하지 못할 상처를 만드는 아주 나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자고 했던 이유가 네. 이 일은 아마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끝까지 공격을 할 것이다. 네.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힘들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치를 여러 가지 선거를 비롯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말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것이 맞다.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후보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 특검안은 너무 독소 조항이 많아서 그리고 겨냥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너무 빤해서 그건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를 하자고 하는 것이니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예. 얘기였는데 의원님은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 대안이 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여야 협의가 없다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안을 찬성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올라온 안이 그쪽 안밖에 올라오지 못한다면 예. 지금 사실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지금 여야 구도 하에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뭐 흔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네. 뭐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뭐 그런 의도까지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군요. 오히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 뭐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네.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예. 그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선 앞두고 계신데 외통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과 외통위원장 경선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좀 결과를 본인 선거이시긴 합니다만 좀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담담합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이번 뭐라고 합니까? 저 상임위원장 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예. 저는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아, 어떤 점이 좀 불합리하게 벌어졌나요? 어떤 점이 불합리하냐면 예. 사실은 국회는 오래된 관행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행에 따라서 지금 지켜져 왔습니다. 예. 근데 그 관행을 먼저 깬 게 이번에 민주당이죠. 예. 그러니까 일당은 저 의장을 하고 네. 이당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하는 것이 관행인데 예. 일당이 모두 다 가지겠다. 예. 그다음에 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야당이 다 가지겠다.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단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라도 관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을 때 관행은 선수가 우선되고 네. 선수가 같으면은 그 중에서 나이별로 예.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그 관행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뭔가- 그래서 예. 삼선 의원께서 이제 하겠다고 정면으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예. 근데 또 뭐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당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예, 전반기 나누시고. 2년, 후반기 2년 할 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뭐 1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뭐 시도가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걸 좀 알리고자 오히려 나오신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임위원장을 못한 사람이 사선 의원 중에는 저밖에 없고 네. 이제 그 삼선 의원 중에서 16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수도권이 3명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 단 한 명의 수도권 의원도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국회 내에서 일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당내 그 합의하는 과정,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좀 느끼신 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경선 치르게 되셨으니까 이따 결과는 저희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도발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외통위원장 자리, 뭐 외통위원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물풍선도 다시 살포를 했고 탄도미사일까지도 발사를 하면서 도발을 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외통에 좀 어떻게 이걸 대응하실 계획인지 예, 궁금한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오물풍선 포함해서 이번에 북러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 북러조. 이건 네. 지금까지 소련이 붕괴되면서 서로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들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걸 다시 복원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말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치하고 유엔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쪽이 그렇게 수위를 높였으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이 제가 사실 해군 다닐 때 예. 잠수함 수병들 훈련 부대 군의관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워낙 튼튼해서 예. 1년 동안 제가 일할 그 상황이 안 생겼는데요. 네, 네.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정말 튼튼했습니다. 해군들이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디젤 잠수함은 여러 가지로 그 제한들이 많으니까 네.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호주는 오커스 가입하면서 이미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문제도 일본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동북아 상황에 대해서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핵 공유. 그러니까 지금의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옛날 방식의 핵우산 정도로는 되지가 않고 네. 정말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예. 예를 들면 나토의 NPG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클리어 플래닝 커미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죠. 플래닝 맞습니다. 그룹,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이 처음에 이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때 네. 같이 세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용을 할 때 같이 협의하고 이런 수준 높은 장관급 회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롭게 받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네. NCG입니다. 네. NCG가 더 중요한 거군요. 아니요. 근데 그게 네. 차관 보호급 협의체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NCG가 아니라 NPG 정도로 장관급으로 올려야 된다. 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외통에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예. 과학기술 과학기술 경쟁입니다. 네.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예. 근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IT 기술이라든지 의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제가 예.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또 독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살고 또 그 직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고요. 오늘 경선 결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